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 김영만입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죠? 부기, 해석, 고정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내자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그 간단한 장법하고 문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의 반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차형을 보는 법을 익히시는 게 앞으로 이 고정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문을 보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자, 이제 칸을 나누는 연습을 했었죠. 보통 크게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서 변의 위치와 방의 위치를 정한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또 보통 역입을 안 하고 직필로 들어가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붓을 이렇게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냥 만들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붓이 딱 이렇게 세워서 내려놓고 움직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더 각이 딱 진 방필의 맛을 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세워서 힘을 맞추고 이제 진행을 하죠. 붓이 넘어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유지해서 끌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획과 획 사이를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것보다 더 붙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보통 변은 1이고 방이 2라 그랬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을 좀 더 크게 연결이 된다.
이 밑으로 들어왔죠. 이 이제 가로액이 이만큼 나오죠. 자, 이 선보다도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내려오는 갈고리의 위치가 이 끝난 어깨 부분에 살짝 안에서 시작하는 걸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자, 넘어가면서 쭉 끌고 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세로로, 점을 세로로 찍어서, 비스듬하게 찍어서 이 공간을 처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왼쪽 변보다 오른쪽 방이 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군자 보겠습니다. 이 간머리나 민간머리가 나올 때 크기를 얼마만큼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느낌상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아랫부분에 수레거자의 아랫부분이 거의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선에서 맞게 쓰시는 게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바짝 붙여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죠. 자, 여기는 좀 크게 해서 아래를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딱 세워서 절법을 쓰는데 중간에 걸리는데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짧지 않게 좀 길게 내려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납작해지죠, 글씨가. 어떤 서체든 간에 특히 이 가로획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자, 이런 것도 보통 아래 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잘못하면은 위가 너무 크게 해서 가분수가 되든가 아니면 그 반대의 현상을 이루죠. 너무 작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칸을 나누실 때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이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해놓고 맞춰 써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위에 불화 2개 있는 부분이 이 정도 크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쓰고, 그러면 한 칸 차지했죠. 그러면 민간머리 부분하고 입구하고 하나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에 입구와 아래 입구가 이렇게 좀 어긋나게 되어 있지만은 이걸 그대로 따라 쓰려다 보면은 조금 조형성에서 잘 못 맞추게 되면 깨지는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쓸 때는 나란히 맞춰 쓰는 것도 무방하시다. 임소라고 그랬죠. 임소는 모소와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맞추게 되면은 간격이 거의 위아래 그 조형성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물가주 이제 아니 두루 이제 이게 두루주자 아니 두루주자가 아니라 이 고울주자죠. 자, 봤을 때 이거는 세로로 칸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점이 3개, 내려오는 게 3개. 이런 경우에는 선을 이렇게 가로로 옆으로 하지 말고 가로로 이렇게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 칸에
위에 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안 나가게 하고 좀 이 정도 찍으시고요. 비침을 했죠.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은 앞에 거보다 두 번째 거보다 세 번째 게 큽니다. 그리고 점을 바짝 찍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때 이 간격이 이 간격이 비슷하게 유격을 두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해서 이거보다 올라갔지만은 얘는 거의 일직선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살짝 이렇게 구분 듯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간격을 이렇게 긴밀하게 잡아주는 거, 그리고 전체 중심은 가운데겠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는 거의 수평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조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쓸 때는 좀 이쪽을 더 길게 해도 무방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하고 가운데를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만 크게 이렇게 크고 작고 크고 석삼자 원리를 세워서 쓴다고 해도 뭐 조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간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넓고 좁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그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변과 방을 나누는 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누는 거 나오고 이렇게 또 통째로 나오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조형을 살펴보면은 그냥 이게 하나가 중심에 딱 맞게 쓰시면 돼요. 중심에 가운데. 요것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선만 이렇게 이쪽이나 가운데 선만 잘 유지하시면은 이자도 거의 마찬가지죠. 가운데 선만 유지하시면은 글자 조형하는 만드는 데는 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는 쪽이 1, 크기가 2 비율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자형과 좀 상이한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게 변하고 변해서 지금의 우리가 쓰는 형태로 정립이 됐구나 라고 인식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쓰는 방법과 조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관심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